고등학교 기말고사 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강윤이는 동전 지갑에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1개, 10원짜리 4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1000원보다 큰 금액을 만드는 경우에 1000원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자 1000원 초과해야 되죠. 근데 지금 동전의 개수를 보면 500원짜리는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럼 1500원이 있습니다. 3개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는 100원짜리는 1개 있어요. 100원 빼기 안 되죠. 10원짜리는 4개. 자, 이 작은 돈을 해봤자 얘네들은 합쳐봤자 뭐가 되죠? 합쳐봤자 140원 빼기 안 돼요. 그 1000원을 보다 큰 금액을 만드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일단 1000원보다 큰 금액이 되려면 500원짜리가 일단 2개 있어야 됩니다. 2개가. 그럼 얘가 1000원이 돼요. 1000원보다 큰 금액이니까 일단은 1000원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경우로 생각합니다. 알겠죠? 1000원. 그럼 일단은 1000원 확보해 놓으면 2개가 됐죠.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이제 500원짜리가 몇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1개 남죠. 그 다음 100원짜리도 1개 남고 10원짜리도 4개 남죠. 그래서 1000원 말고 1000원보다 큰 금액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는 계산할 때는 그냥 가볍게 자 500원짜리가 1개니까 2 곱하기 요거 1개니까 2 곱하기 요 1개니까 5를 곱한 다음에 2를 빼주면 됩니다. 1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1번. 자 2번 보겠습니다. 계산이에요. 합성함수 계산. 자 요거 계산해주면요 F 합성함수 뒤에서부터 해야 되죠. F 인버스 G 인버스 F 2는 3이다. 자 똑같은 거 삭제하고요. 저 G 인버스 F2를 해볼게요. F2. 자 F2는 계산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6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요게 다 있죠. 자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A죠. A 요거 껍데기 벗깁니다. 양변에 G를 곱해줄게요. G를. 그럼 얘가 없어지고요. 6 플러스 A는 G3이 됩니다. 자 G3을 계산하면 여기다 3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6에다가 5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6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거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는 알고 싶은 거는 요것만 계산하는 거였죠. F8분의 3이 뭔가? F8분의 3은 이제 얘가 8분의 4잖아요. 2분의 1은. 그러면 이제 8분의 3은 요쯤 있겠죠. 4등분한 거 중에 8분의 1부터 해서 8분의 1, 8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4등분한 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 의심스러운 학생들은 일단은 함수식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어도 돼요. fx는 자, 첫 번째는 2x가 나옵니다. 2x. 첫 번째 2x가 나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x는 2분의 1까지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오죠. 얘는 2분의 1부터 x는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8분의 3을 대입하면 당연히 자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이거. 근데 g 그러면 4분의 3은 뭐가 되냐? 왜냐면 이게 합성하는 거잖아요. 이거 합성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계산한 게 4분의 3이고 g 4분의 3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g 4분의 3은 자 반대로 여기에 이제 대입해야 돼요.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4분의 3이면 어디쯤 있겠습니까?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쵸? 이쯤에. 딱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GX도 만들어내세요. GX를 여기다 쓸게요. GX는 1입니다. 언제까지? 0에서부터 X는 2분의 1까지는 1이에요. 자,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입니다. 어디부터? 2분의 1부터 X는 1까지.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분의 3을 대입해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4분의 3 대입해보면. 그래서 X에 4분의 3을 대입해볼까요? 여기 4분의 3을 대입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x 4분의 3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4가 돼서 2분의 1이 나와요. 맞죠?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 왼쪽 거 계산한 게 2분의 1이 나오고요. 2분의 1 나오고요. 오른쪽 거도 이제 가만히 보면 8분의 5 대입한 건데 8분의 5는 가만히 대칭적이어서 이쪽에 대입하거든요. 이쪽에. 그럼 똑같이 4분의 3이 나옵니다. 여기도 4분의 3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결과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까지 뭐 굳이 그래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합성함수를 한번 또 그려보긴 할게요. 그려보긴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는 합성함수 뭐만 그냥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연습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어떻게 연습하냐? 자, G 합성함수 fx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G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2분의 1에서 변화를 일으키죠. 자, 2분의 1에서 변화지 그 2분의 1을 이쪽에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아야 될 점이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를 그려 나가주면 편하게 그려질 수 있고요. 그릴 때는 이제 주인공 함수가 G, 마지막 함수 G니까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자, 이제 0에서 4분의 1로 쪼개지죠. 4분의 1까지를 해볼게요. 0에서 4분의 1까지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치역이 0에서 2분의 1이에요. 자, 0에서 2분의 1을 그리면 됩니다. 0에서 2분의 1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0에서 2분의 1 움직이는 걸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 4분의 1 땐 치역이 0에서 2분의 1 아닙니까? 그럼 따라 그리면 됩니다. 0에서 2분의 1 아니면 점 대입해서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치역이 2분의 1에서 1 사이를 움직여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움직인 건 1로 데리고 오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1에서 이제 여기 4분의 3까지는 자, 1에서 2분의 1 움직이는 걸 그려야 돼요. 1에서 2분의 1 움직인 거 그린 거는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걸 그린 겁니다. 1에서 2분의 1.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게 4분의 3이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려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완성된 그래프가 됩니다. 합성함수 만약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그거 몰라도 이거는 문제는 필요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이제는 최대최소 문제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유리함수 그래프. 자, x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음수가 나와요.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마이너스 4 음수가 나오면 얘가 이쪽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0 대입하면 이제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렇게 지납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우리는 요거를 해석하는데 이 녀석들은 그리고 참 여기서만 그려야 돼. 1에서 3까지만. 그리고 그래프가 선생님 그렸지만 우리는 1에서 3까지만 그리면 됩니다. 1 대입해 보면요. 여기가 이제 1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3까지만 그려야 돼요. 좌표를 이제 설정해 주면 1을 대입해 보면 x에 1 대입해 보면 2분의 1 대입하면은 2가 나와서 1,1을 지나고요. 여기는 1,1입니다. 3 대입하면 3,2 지나가게 되거든요. 3을 대입해 보면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 그리지 말고 이쪽 건 그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 그리지 말고 여기도 요 부분만 그려라 이거죠. 요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AX랑 BX는 어딜 지납니까? 항상 0,0을 지납니다. 여길 지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는데 일단 이 범위에서 BX는 이거보다 커야 돼요. BX는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AX는 이거보다 작아야 돼요. BX는 이제 예상되는 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BX가 그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려지면 그리고 이제 AX는 이거보다 작게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AX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제 경계값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계값, 우리끼리 큰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계가 되는 점이 중요하죠.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B가 이제는 이제 점점 내려와서 최소가 되는 값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B가 내려왔을 때 어디냐? 그걸 이제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얼핏 모르니까 이제 이거를 확대 좀 해볼게요.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좀 확대해 볼게요. 둥그스름하게 여기다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0,0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이 포인트 점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딜 지나냐? 여기도 지날 수 있고, 이 그래프가 조금 좀 구리네. 잠깐만요. 여기를 요 정도의 0,0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지날 때, 맞죠? 이렇게 지날 때도 있고, 여기를 지날 때도 있고, 뭐 접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세 가지 점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잡아야 될 점이 접할 때랑 1,1을 지날 때, 3,1을 지날 때, 이 접할 때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1,1을 지날 때는 맞죠? 1,1을 지날 때는 기울기니까 0,0하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기울기가. 일단 첫 번째 기울기 1, 지는데 기울기가 1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요번에는 또 3,2 지날 땐 기울기가 3분의 2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A의 값이 3분의 2가 되겠네요. A는 요거보다는 크기 시작하니까 최소 요거보다는 크기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맞죠? 경계값. 자, B는 그러면은 1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판별식을 써보게 되겠습니다.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거를 판별식 쓰면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이 자, bx랑 놓고 풀게요. 자, bx 제곱 플러스 bx는 3x 마이너스 1. 요거 판별식을 좀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b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볼게요. 자, b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0으로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마이너스 4b는 0. 자, 그럼 요거는 여기다 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9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9는 0이 됩니다. b의 값이 2하고 9가 나와요. 접할 때가 2하고 9입니다. 그럼 이게 2하고 9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잘 볼게요. 이거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2하고 9가 이러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가상으로 연결되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돼서 아마 접할 때가 여기 때입니다. 1,1 지날 때랑 여길 때예요. 그래서 이 가파른 기울기가 9인데 우린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연히 이 문제는 접할 때가 이게 신기하네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도 접한다는 겁니다. 1,1 때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b가 1이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a 하면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차분히 해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번 풀게요. 5번 보겠습니다. 자, G 인버스 3을 구하라.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fx가 뭔지 모르겠어요. fx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죠? x 플러스 m이라고. 그걸 G에 넣을 겁니다.
자, 그럼 fx를 그러니까 g함수를 쓸게요. 그럼 g함수 먼저 쓰면 x 자리 비워놓고요. 그죠? 거기에 fx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fx를 g에 넣는 거니까 그거 했더니 E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전개하면 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n은 E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개수를 비교해서 m의 값이 2라는 걸 알아내고요. 그럼 이제 전개하면 2x 플러스 m의 값이 2니까 4 플러스 n이 됩니다. 그게 2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야 되죠. 그쵸? 같아야 됩니다. 그럼 n의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gx 값을 알아냈죠. gx는 2x-5가 되고요. g 인버스 3을 구하라. 그러면 y에 3을 대입하고요. 그때 x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x는 4가 나오고요.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럼 밑줄 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1대1 대응을 찾자 이겁니다. 1대1 대응. 그리고 보시다시피 함수가 뭐 전범위에서 나왔으면 1대1 대응은 그냥 쭉쭉 증가하는 함수 또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증가 감소, 뭐 꺾이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이렇게. 뭐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2차 함수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자, 그런 것만 아닌다면 다 1대1 대응이 되겠죠. 자, 기억은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렇죠? 1차 함수고 감소 함수기 때문에 자, 기억 그래프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기억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니은은 그래프 그려보면 2에서 꺾여 올라가는 절대값 그래프가 되죠. 이렇게 이게 근데 우리는 어디만 그리냐면 2보다 큰 쪽만 그리래요. 양수 쪽만.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넣어도 됩니다. 니은도 됩니다. 디귿은 그려볼게요. 디귿은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를 그리는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만 그려라.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대입해요. 4 빼기에서 2 됩니다. 여기 되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라 이거죠. 자, 내가 마이너스 2 이상 이쪽은 그리지 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커브가 꺾여서 올라가죠. 자, 여러분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이렇게 옆으로 걷을 때 만나는 점이 2개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자, 리을은요. 리을은 이제 살펴보면 자, 1보다 클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는데 원래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제는 1보다 클 때만 그려라. 자, 그럼 이쪽만 그려라. 클 때. 자, x 마이너스 1 그래프는 1보다 작을 때만 그려라. 그럼 뭐 얘는 그래프가 이쪽으로 되는데 여기만 그려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연결됐을 때 증가 쪽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얘도 두 개의 함수 합쳐지니까 증가 함수가 되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합성함수가 되는 걸 볼게요. 합성함수는 이 뒤에 게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뒤에 치역이 이 함수의 정역으로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뒤에 치역을 구하면 1에서부터 y는 0에서부터 y는 4가 되죠. 치역이 0에서부터 4가 됩니다. gx의 치역이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f에 넣었을 때 가능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치역이 뭘로 바뀌는 거죠? 나중에 정역으로 바뀌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범위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1번이 돼요. 자, 2번 안 되는 이유 해볼게요. 2번. 자, f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f는 자, 치역이 0 넣으면 1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G에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정의역이. 자, 1에서부터 여기 포함됩니까? 1에서부터 5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죠. 5니까. 그럼 얘는 안 되죠. 이렇게. 자,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정답이 됩니다. 안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답이 1번에서 나왔으니까 1번으로 할게요. 시간 관리상. 자, 정답은 1번. 나머지 해보세요. 자, 8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있는데 일단 특이하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웃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웃해. 이 커플끼리 이제는 부부끼리는 이웃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 맞나? 근데 할머니와 아버지는 또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떨 때 이게 가능한지를 조금 판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전체 경우 수를 따진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마지막에 이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할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할머니와 자 아버지가 이웃하는 경우를 뺀다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경우부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전체 경우수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고 이걸 빼야 돼요. 전체 경우수도 이게 6팩토리온이 아닙니다. 알겠죠? 할머니 커플끼리는 이웃하고 그 이웃한 거 중에서도 할머니와 아버지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게 이웃 전체 경우수가 6팩토리온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커플끼리 이웃하는 경우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려웠죠? 자, 그럼 전체 경우부터 따져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남자는 라지로 쓰고요. 여자는 스몰로 써서 할아버지는 라지 A, 할머니는 스몰 A로 할게요. 맞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라지 B, 엄마는 스몰 B로 할게요. 알겠죠? 아들은 뭐 세모 네모로 할게요. 이렇게 아들 딸은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 놓죠. 이렇게 뭉텅이로 놉니다. 그럼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1명, 2명, 3명, 4명을 배열한다고 생각해요. 자, 4팩토리온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리 바꾸는 거 각자 2팩토리온 하면 되죠. 됐죠? 그리고 계산하면 24 곱하기 4에서 9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즉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웃하고 아빠랑 엄마가 이웃하는 경우가 지금 96가지가 돼요. 자, 그 중에서 이런 경우 중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하면 할머니와 아버지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할머니는 스몰 a, 아빠는 라지 b.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즉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하고 아빠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할머니가 얘잖아. 스몰 a가 할머니입니다. 이게 할머니예요. 할머니. 얘는 아버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네 개를 이 통째로 네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맞죠?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팩토리입니까? 이게 3팩토리이 되죠. 3팩토리.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고정을 시켜 놓는다. 알겠죠? A하고 B가 붙어 있게끔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맞죠? 이게 지금 자리를 좀 바꿀 수도 있죠. 요렇게. 자, 요렇게. 이렇게도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2번 하니까 3팩토리언이 2번 있네. 요렇게 해줘도 됩니다. 요렇게. 맞죠? 그래서 96에서 12를 빼면 8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경우의 수 맞죠? 자, 할머니하고 이게 이제 할머니죠. 아빠랑 붙어 있는다. 할머니하고 아빠랑 붙어 있는 걸로 따지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서 뭐 또 혹시 뭐 자리 바꾸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꾼 게 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여기서 자리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좀 어려웠죠? 잘 보고 반복해서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좌표 평면 위에 함수가 있는데 뭐 최대 최소가 물어봤기 때문에 산술기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편하게 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케이스가 돼요. 이게 좀 그려보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사각형일 때 답이 되는데 이 경우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그걸 방지했던 문제 같아요. 자, 그래프 예쁘게 그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x분의 2는 자 0보다 큰 쪽만 그려라. 자, x분의 2 그래프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x분의 2. 근데 x분의 8은 그럼 더 멀리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얘는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되겠죠. x분의 8은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립니다.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자,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죠. 자, 그럼 y는 f 위에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뭐 p가 여기다 칩실까? p가요? 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이다. x축의 수직 이렇게 되죠.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합시다. 맞죠? 이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이래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얘를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PQ랑 QR의 곱을 구하세요. 이거죠. 이렇게 PQ랑 QR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통 문제들은 이 정사각형으로 풀면 되는데 정사각형으로 해서 이쪽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정사각형일 때겠지 이렇게 놓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했을 때 얘가 또 삐끗이 돼요.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또 정사각형으로 하면 이쪽에서 또 삐끗이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야매로 푸는 게. 그래서 우리는 천상 식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식을 세워볼게요. 자, 식을 세우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좌표를 피해 좌표를 우리는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피해 좌표를 a, a분의 2라고 설정합니다. 곱했을 때 넓이가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쪽 좌표는요. 요건 조심해야 되죠. y가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y에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요. 그때 x값은 마이너스 a분의 8이 나옵니다. 아무튼 곱해서 8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곱해서 8. 됐죠. 이렇게. 자, 그럼 PQ를 해보는데 PQ의 길이는 이 높이에 해당하니까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빼서 A분의 2에서 빼기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PQ의 길이가 돼요. 오케이. 됐죠. 자, QR의 길이도 해볼게요. QR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X좌표 길이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서 빼면요. A에서 빼서
마이너스 a분의 8을 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전개하면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전개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산술기압 평균으로 가볍게 답이 나올 겁니다. 전개하면 2 여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제곱분의 16 a 제곱 그래서 약분되고 8. 자, 그럼 우리 이쪽 부분을 산술기압 쓰면 되겠죠? 자, 는 10 플러스 이쪽을 이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어차피 얘네들끼리는 약분이 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10 플러스 2, 4, 8 그래서 18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A 같을 때를 하면 아마 얘네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얘네가 같을 때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즉 A 제곱분의 16과 A 제곱이 같을 때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코스거든요. 그럼 계산해 봤더니 이게 A 4제곱이 16. A가 2일 때라 이거죠. 2일 때. 요거 아마 2,1일 때고요. 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서 정사각형일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왜냐면 이제는 사이즈가 틀린 게 같이 섞여서 나와서 좀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제대로 산술기압 평균 써서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이거의 그래프 위의 점과 이거의 거리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1,2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요. 자, y는 x 플러스 3 그럼 y는 x 플러스 3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임의의 점 P와의 최대한 거리인데 여기 뭐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럼 최단 거리는 어디서 나오냐? 최소값은 이거랑 기울기가 같을 때더라. 여기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푼다? 첫 번째 파란색은 y는 x 플러스 3이고요. 두 번째는 모르니까 y는 x 플러스 k라고 놓고 풀겠죠. 그래서 접할 때를 찾아서 구하면 됩니다. 자, 접할 때 풀죠. 자, x 플러스 k랑 누구랑 평행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됩니다. 나중에 평행선 사이 거리 구하면 돼요. 누구랑 루트 요거에 거리를 저기 판별식 쓰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k 마이너스 2 넘겨주고요. 루트 혼자 남겨놓고 양변 제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요거 2배 해주고요.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미분으로 하는 거 이거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해도 돼요. 정리해주면요. 이게 2k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거 전개 열심히 해서 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다가 5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판별식 씁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거 b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25 마이너스 4ac 해주면 돼요. 열심히 지우고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얘가 5니까 넘기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K값이 4분의 5가 딱 하고 나오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거리를 구해야 돼요. 이게 4분의 5라는 것까지 이제 이거 알아낸 거예요. 이거 4분의 5라는 거. 자, 거리 구할게요. 자, 이미 한 점 대입할게요. 어떤 거랑 대입할까요? 아무데나 대입하면 됩니다. 얘랑 거리 구할까? 0,3과 이거 거리 구하면 되죠. 이 거리.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분의 5는 0과 0,3 사이에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볼게요. 자, 그럼 루트 2분의 요거 1이니까요. 자, 루트 2분의 이거 곱하면 없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절대값 씌워서. 자, 그럼 루트 2분의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2에서 이렇게 되죠. 유리화까지 해주면요. 8분의
7 루트 2가 나옵니다.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게 유리화해주면 돼요. 8분의 7 루트 2 나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그림을 또 그려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루트 2x 플러스 3은 0,3이에요. 0,3. (0,3이고요) 이걸 이제 그려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A, B 중점의 좌표 중에서 어떤 점인지 모르겠어요. 뭐 A, B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A, B가 있다고 칩시다. 중점의 좌표가 6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A, B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중점의 좌표 있죠? 요 M인데 요 중점의 좌표가 M인데 요 중점의 좌표 M인데 그걸 이제 이 중점의 Y 좌표가 6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찍찍찍 했을 때 여기가 6이라는 거죠. 이렇게. 맞죠? 요런 뜻이에요. 그럼 직선 AB의 기울기를 니네가 알아내봐라. 이 문제죠. 알아내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 좌표를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A 좌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A, 루트 2A 플러스 3이라고 놓고요. B 좌표는 B, 루트 2B 플러스 3이라고 놓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는 우리가 두 개를 더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y끼리 더하면 더하고 2로 나눠지면 6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즉 두 개 더하면 12가 된다는 거죠. 자, 이쪽과 이쪽을 더해보면 자, 이렇게 더해집니다. 더해볼게요. 루트 2a 플러스 루트 2b 플러스 더하면 6이죠. 얘가 뭐가 돼요? 12가 돼야 되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6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루트 2a 플러스 루트 2b는 6이라는 식을 뽑아낼 수 있죠. 자, 여기 선생님이 루트 2로 묶어줄게요. 그럼 얘가 루트 a가 되고 루트 b가 되고요. 6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요런 결론 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이거 약분해서 3, 2, 3, 6이니까 3루트 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요 식 하나 뽑아냈고요. 맞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직선 AB의 기울기입니다. AB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는 자, 두 점 사이 요거랑 기울기 구하면 돼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의하여 자, A 빼기 B분의 자, 이렇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루트 2A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B 마이너스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워지고요. 이제는 자, A 마이너스 B분의 자, 루트 2A 마이너스 루트 2B가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A 마이너스 B분의 자, 루트 2를 뽑아내고요. 자,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죠.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루트 A 플러스 인수분해 밑에 걸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모 보세요. 자, 분모는 이게 가만히 보면 루트 A의 제곱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랑 같아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합차 공식 써서 더하고 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자, 마지막에 이제 계산할 때는 약분 하나 되니까 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루트 2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다. 기울기가 되겠다. 그리고 아까 계산해 놓은 게 여기 쪽 봅시다. 여기에 3루트 2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약분해서 우리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으니까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거고 중점 이용했고요. 기울기 이용했고요.
좀 어려울 만한 게 이제 이런 합차 공식 쓸 수 있는 거, 이 정도를 좀 해주면 이게 계산이 수월하게 됐을 겁니다. 됐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은 뭐 역함수거라고 했으니까요. 역함수거는 시그널에 의해서 해볼게요. 방법이 있죠. 자, x랑 y랑 바꿔준다. y가 주인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준다. 자, 그럼 양변에 f 인버스를 해준다. 그러면 껍데기가 벗겨져서 나온다. 그러면 이 y는 f 인버스 x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거고, 자, 우리가 구하는 y는 2분의 1 f 인버스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f 인버스 x 자리에다가 여기 자리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돼요? gx만 대입하면 답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 gx 플러스 2분의 3을 계산 보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gx라고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자, 두 직선이 여기에 대칭이라는 걸 통해서 정근선을 때려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이거가 x-7, 이쪽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니까 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서 띠리릭 정근선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교점 찾읍시다. 교점 찾아요. 교점 찾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교점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x-7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갖다 놓고 풀면, 자, 이렇게 넘겨서요 2분의 17 나오고요. 자, 그럼 x 2분의 17 대입하면, 여기다 2분의 17 대입하면 2분의 17에서 7을 빼면 되죠. 자, 그럼 y는 2분의 3이 정근선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정근선이 2분의 17과 2분의 3이 되니까, 자, 2분의 17,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래프는 나는 어떻게 그려질지는 몰라요. 그쵸? 이게 A, B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양수일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쵸? 저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요, 아직은. 하지만 이게 어떤 규칙을 찾아서 하라는 수열의 문제, 수열같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 수들의 나열이니까 수열 문제랑 관련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일단 플러스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할게요. 어떤 거라도 답은 똑같을 겁니다. 뭐 여기 이제는 대입을 하는데, 지금 1부터 16까지를 대입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잘 나열해 보겠습니다. 11, 12, 13, 14, 15, 16 나열해 볼게요. 근데 정근선이 잡혀서 2분의 17이 의미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7은 뭘 의미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 8.5죠. 8.5. 근데 8.5를 보니까, 야, 여기가 8.5입니다. 정확히 8.5가 여기를 가르고 있어요. 가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이게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좀 이용하라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인즉 무엇이냐? 자, 만약에 F8과 F9는 어떤 대칭이 있겠습니까? 얘가 8이 이쪽에 있겠죠. 8이 이쪽에. 그럼 9는 이쪽에 있습니다. 즉, 여기다 해볼게요. 다시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근선의 x좌표 2분의 17이 8.5 아닙니까? 2분의 17? 2분의 17이 여기 있을 땐 2분의 17이 여기 있을 때 정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쪽의 좌표가 9면 이쪽의 좌표는 이쪽 반대되는 거 8쪽을 볼게요. 8쪽을
이렇게 8쪽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8. 그럼 어떤 뜻이냐면 잘 봐요. 이 정근선의 좌표에서 이쪽으로 올라간 값, 이쪽으로 내려간 값이 똑같다는 겁니다. 정근선의 y좌표가 2분의 3이지 않습니까? 2분의 3. 그러면 얘는 2분의 3보다 플러스 알파만큼 올라갔고 얘는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알파만큼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정근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도 이제는 8하고 9했죠? 여기 9했죠? 8하고 9했다 칩시다. 마찬가지로 이쪽 똑같이 대칭되는 거죠. 어렵나요? 자, 지금 그 그림 다시 해서 해볼게요. 좀 정확하게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정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근선 Y쪽만 볼게요. Y는 2분의 3.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이 되다 보면, 대칭이 되는데, 이 가운데가 8.5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칭이 되는 애들이 이쪽과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아지면, 이 높낮이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같으니까, 이 높이는 2분의 3에서 알파만큼 커지면 이쪽 거는 2분의 3에서 알파만큼 빠지는 거고 이쪽이 만약에 2분의 3에서 베타만큼 커지면 이쪽은 2분의 3에서 베타만큼 빠지는 거가 되겠죠. 이만큼. 만약 베타로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려웠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계산 파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은 정근선이 y는 2분의 3이니까 자 2분의 17이 8.5죠. 8.5가 이제 8.5랑 2분의 3이 정근선이잖아요. 그걸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17이니까. 자, 요거랑 이제는 세팅을 만들어 주는데 어떤 커플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8하고 9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분의 3에서 플러스 알파 더하기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가 되겠죠. 9가 이런 거면 8은 이런 거고. 그렇죠? 그럼 얘랑 세팅이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세팅이 될 겁니다. 일단 8하고 9 하나만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3이 하나 나오죠. 계산된 게. 자, 그럼 3이 몇 개 있나 볼까요? 한 덩 8하고 9일 때 3, 7하고 10도 3, 6하고 11도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커플이 되는 것들이 몇 개가 됐습니까? 페어가 맞히는 게 당연히 8개가 있겠죠? 8개. 16개니까 반, 16개 반, 8개가 있겠죠. 그래서 24가 답입니다. 그 대칭을 좀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돼서 괜찮은 문제 같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4번 볼게요. 14번 15개 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삼각형 개수. 일단은 이제 삼각형이 되려면 전체 1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불량스러운 애들을 빼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5개 중에 3개는 다 안 되죠. 점 5개 중에 3개 고른 건 안 돼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그죠? 5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3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결했고요. 또 있어요. 요번엔 3개 중에 3개 고르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3개 고르는 거, 이렇게 3개 고르는 거 이런 애들이 많다 이거죠. 이렇게. 그런 게 몇 개나 될까요? 5개 찾았고요. 이렇게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있어요. 크게 보면 지우고 갈게요. 11개 찾았죠. 11개에서 얘도 됩니다. 3개가 이렇게 3개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3개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총 13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략할게요. 계산은 412가 나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x에서 y로 함수를 계산하라. 자, 보따리 그리고 할게요. x가 이제는 1, 2, 3, 4. y는요? 5, 6, 7, 8, 9. F3 빼기 F1은 양수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F3에서 F1을 뺀 게 양수이다. 자, F3이
그러면 F1보단 커야 되겠네요. 요건 맞춰줘야 되죠. F3이 F1보단 크다. 맞죠? 요런 거는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조합을 이용하잖아요. 두 개를 고르는 거죠. 5, 6, 7, 8, 9 다섯 가지 중에서 맞죠? 내가 어떤 애를 고를까? 예를 들면 5하고 8을 골랐어. 그러면 저절로 F3으로 8을 대응시키고 F1로 5를 대응시키면 돼. 그래서 OC를 하는 게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OC예요. 여기까지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줍니다. F2는 자, 넘겨서 F4에다가 2를 더한 것 같다. F2가 더 큽니다. 근데 2 이상으로 커요. 2 이상으로 큽니다. 맞죠? 2 이상으로 커야 돼요. 자, 그런 경우가 몇 가지냐를 생각합니다. F2가 2 이상으로 커야 돼요. F4보다. 맞죠? 그럼 이제 되는 게 이제는 F4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F4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맞죠? 만약에 이제 F4가 5였다 쳐봅시다. 이게 겹쳐도 되는 거예요? 1대1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돼. 1대1란 말 없어.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 없으니까 F4가 5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F1도 5, F4가 5 돼요. 그래서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럼 F4가 5면 F2는 최소 더하기 해서 7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커서 8도 돼도 되고요. 9도 돼도 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F4가 만약 6인 경우는요. 몇 가지 경우 있죠? 이거 6이니까 8이 돼야 되겠네? 9밖에 없죠? 이렇게. F4가 7인 경우는 only 9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 따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몇 가지? 6가지. 앞에 거는 5C, 2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60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착각하지 마세요. 1대1 함수란 말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홀수가 돼야 된대요.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홀수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 A, B, C예요. 이렇게 A, B, C가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홀수가 되려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4개 더해서 홀수가 돼야 되는데 자 볼게요. 만약에 이제 아무거나 이제 홀수가 1개 있고 짝수가 2개 있을 수도 있죠. 뭐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홀수가 2개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홀수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좀 해볼게요. 홀수의 개수가 1개, 2개, 3개일 때로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 경우는 홀짝짝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곱하면 일단 A, B, C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홀짝짝을 곱해봐요. 짝이 됩니다. 짝.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제 홀이고요. 그럼 짝 더하기 홀이 되고요. B는 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짝이 되고요. 그럼 다 더해보면 홀수가 되네. 얘 된다. 너 괜찮네. 너 이거 이렇게 밀고 가면 될 것 같아. 두 번째도 한번 재미삼아 이거 해볼까요? 홀이 이렇게 되면 이거 되나? 해볼까요? 자, 홀 짝 하면 얘도 홀 짝 하면 짝 되고요. 이쪽은 홀이고요. 이쪽은 홀이고요. 이쪽은 짝이면 자, 다 더했을 때 홀수가 안 되죠? 안 되고 홀일 때는 얘가 당연히 홀이고요. 얘도 홀이고요.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얘도 홀이고요. 얘도 홀이면 다 짝수가 되죠. 그래서 짝수가 돼서 얘도 안 되네요. 그래서 되는 경우는 자, 이 한 가지 빼기 없으니까 이 한 가지 빼기 없으니까 이거를 생각해 주면 가볍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럼 계산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누가 홀이 될래? 자, 이게 누가 홀이 될래? 그럼 세 가지 있죠? 얘가 이제 홀짝짝도 되지만 짝홀짝도 되고 짝짝홀도 있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얘가 A가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그 있잖아요. 주사위는 1, 3, 5 빼기 없죠. 세 가지. 맞죠? 얘도 짝수가 되는 거 세 가지. 얘도 짝수가 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3은 A, B, C 중에서 어떤 게 홀수가 될래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81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17번)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았을 때 가장 작은 수가 나머지 두 수의 곱의 약수가 된대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제 1부터 8까지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겁니다. 가장 작은 수가 결정 나야 되죠. 그럼 일단은 경우의 수를 근데 가장 작은 수를 뭘로 놓냐부터 생각할게요. 첫 번째 1일 때, 가장 작은 수가 2일 때, 가장 작은 수가 3일 때 이렇게 배열해 볼게요. 자, 가장 작은 수가 1입니다. 그러면 자, 어떠한 두 수, 여기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두 수를 뽑아도 그쵸? 나머지 두 수의 곱이 약수가 되는 거 맞아요. 가장 작은 수가 나머지 두 수의 곱이 약수. 예를 들면 3하고 5를 뽑아요. 그럼 3 곱하기 5를 뽑으면 나머지 두 수의 곱은 15죠. 15. 그러면 15의 약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요거의 배수는 15.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다 되네? 그럼 다 되는 경우잖아요. 그럼 1일 땐 다 돼. 그럼 몇 가지지 지금? 7가지 있죠. 얘가 이제 7가지잖아요. 7가지. 자, 그럼 7가지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겠네. 아무거나. 그럼 다 되잖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21가지 나오고요. 2일 때를 해볼게요. 2일 때. 그럼 가장 작은 수가 2입니다. 얘까지. 얘까지.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수를 골라야 되죠. 여기서. 근데 이제는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자, 2의 배수가 된 3, 4, 5, 6, 7, 8 중에서 두 개를 골랐을 때 2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2의 배수가 되는 관련된 게 이제 요런 애들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애들 아무거나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맞죠?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4가 있다 치면 어떤 애가 와도 다 되는 거죠. 어떤 애가 와도 되는 거죠. 4가 있으면 뭐 6이 있으면 어떤 애가 와도 돼요. 4가 왔으면 4가 왔다 쳐요. 그럼 이제는 어떤 애가 4가 있다 왔다 칩시다. 여기에 4라는 숫자가 오면 가장 작은 수 4가 이제 뽑혔다 칩시다. 4가. 그럼 여기에 어떤 애가 와도 다 되죠. 2는 여기까지 했고요. 2가 가장 작은 수니까 1은 절대 올 수 없고 그럼 4도 뽑혀 있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3, 5, 7, 8 남잖아요. 3, 5, 7, 8 남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얘네 중에 어떤 애가 와도 돼요. 4, 3으로 와도 되고 4, 5로 와도 되고 4, 6으로 와도 되고 4, 7로 와도 되고 4, 8로 와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면 곱했을 때 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몇 가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자, 그래서 4가 오면 이제는 그렇죠? 5가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4 3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 4, 3도 되죠. 4 5도 되죠. 이렇게 2, 4, 3, 2, 4, 5 4, 5 4, 6 4, 7 4, 8 4가 오면 다 돼요. 어떤 숫자 와도 어떤 5가지 다 와도 돼요. 그럼 이제 요번에는 6이 와도 다 된다고 했잖아요. 6이 와도 다 됩니다.
6이 63도 되고요. 근데 64를 조심해야 돼요. 64는 아까 했어요. 그래서 64는 했기 때문에 여기서 썼기 때문에 46이나 64는 똑같기 때문에 65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67, 68 이것도 돼요. 하나씩 줄여서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8 들어가면 다 돼요. 8. 그럼 83도 되고요. 85도 되고요. 근데 86은 하면 안 돼요. 여기 써먹었기 때문에 87만 하면 돼요. 하나씩 줄어들죠. 써먹은 거 빼니까. 그래서 5, 4, 3 더하면 12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12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하면 12가지 나와요. 12가지.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주면, 요건 어떻게 한다? 얘가 2의 배수니까, 요거 4를 포함하는 경우를 하면, 요렇게 되는 경우, 5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는 6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써먹었으니까 하나씩 줄어들어서 5, 4,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은 가장 작은 수가 3이에요. 3. 3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3일 때는 이제는 이것도 볼게요. 3일 때 가장 작은 수가.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수부터 쓰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수 4, 5, 6, 7, 8로 만들어야 되는데 4, 5, 6, 7, 8. 자, 남는 수들은 4, 5, 6, 7, 8밖에 없어요. 곱했을 때 3배 배수. 그럼 얘가 이제 포인트 잡아야 돼. 6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6이. 그래서 6, 4, 6, 5, 6, 7, 6, 8. 이게 4가지 나오네요. 4가지. 여기서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됐죠? 이렇게. 자, 그럼 가장 작은 수가 이제 4일 때 해볼게요. 4일 때. 그럼 누구 갖고 와야 됩니까? 5, 6, 7, 8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누가 중요합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4의 배수가 되려면 자, 8, 5, 8, 6, 8, 7. 당연히 3가지 나오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장 작은 수가 5일 때는 여기 6, 7, 8이 와야 되고 요거에서는 만들 수 없고요. 자, 6일 때는 7, 8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6의 배수 만들 수 없고요. 7일 때는 8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요거를 21, 12, 4, 3 다 더하면 답이 이제는 나오는 거죠. 7, 28, 40. 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가 그래프 예쁘게 그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x-1분의 2. 1 대입하면요. 3 나와요. 1,2죠. 1,2. 자, 그 다음에 0,2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0,2가 중요한 좌표입니다. 그래서 0,2는 여기 찍혀요. 그리고 지금 3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럼 만나지 말게끔 해야 돼요. 여길 지나면서 만나지 말게끔. 뭐 이렇게 쓱 그리면 만나죠. 이렇게 그리면 만나죠. 만나지 말게끔. 자,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이제는 이렇게 지나면 안 만나네. 이만큼. 자, 여기는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다가 만나는 접하는 지점이 생기겠죠. 요 사이가 답이 되겠다. 자, m은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m이 0하고 같으면 안 만나요. 자, 근데 여기는 접할 때죠. 요거를 이제 접할 때를 찾자. 접할 때를 찾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꾼 걸로 씁시다. x-1분의 3 플러스 2랑 mx 플러스 2랑 갖다 놓고 풀고 요거를 판별식을 써야 되죠. 자, 그럼 m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은 0과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요거 갖고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 되고요. 그럼 m이 이제 0하고 m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2일 때가 되겠죠. 마이너스 12가 여기일 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돼서 계산하면 12개의 정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8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무리함수 무리식 단원 같아요. 그래서 요거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대칭 예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은 또 다 다양하게 틀리네요. 틀린데 아마도 답이 이 요거 값과 선생님이 예측하기인데 얘네들이 값이 같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답이 예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아야 되는데 이제는 가장 간단한 이게 무리수가 아닐 거라 이거죠. 근으로 밖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1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고 z가 0이면 왠지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면은 얘가 뭐 나오죠? 2 나오죠? 기분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야매 칠 때는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얘가 이제는 딱 대입해봐요. 진짜 요게 얘가 6이 되죠. 2 대입하면 6. 여긴 2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하면 예쁘다. 요렇게 딱 나오잖아요. 요렇게 야매칠 수도 있고요. 요런 감각이 있는 학생은 요렇게 해도 되고 객관식이니까 자 FM대로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풀 때는 요 야매 방법은 요거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럼 직관력으로 했고요. 이제 치환을 좀 이용해서 할게요. 복잡한 식을. 이 x-2를 그냥 a로 치환하고요. y 플러스 2 절대 루트 씌운 거를 b로 치환하고요. z 플러스 2를 이제 c로 치환할게요. 자 그러면 x-2는 a 제곱이 되고요. x는 a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요거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y 플러스 2는 b 제곱이 되고요. y는 b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요. 자, z 플러스 1은요. c 제곱이 되고요. z는 c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래 놓고서 이제는 계산을 열심히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x, y, z에 대입을 하면 되죠. 이 x, y, z에다가 요거를 요식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a 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하고요. y 자리에다는 b 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요. z 자리에다는 c 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요. 더하기 4까지 해줍니다. 그럼 이쪽이 2a, 2b, 2c가 되고요. 자,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이렇게 넘기고요. 이쪽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쪽은 지워지고 플러스 3이 됩니다. 요거 하면 이제 3 나와요. 그래서 3 나오니까 이 상수 쪽이 3 나오잖아요. 상수가 상수 3을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게요. 이렇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상수 3을 그럼 왜 나눠주냐? 완전 제곱식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a-1의 제곱 b-1의 제곱 c-1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여기서 a는 1이고 b는 1이고 c는 1일 때 얘가 성립하는 식이구나. 요거를 알아낸 거죠. 결국엔. 자,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게 맞죠? 여기 1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죠. 그쵸? 됐나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할까? a가 1이면 여기가 이제는 3이 되고요. 그쵸? a가 1이면 3이 되고 자 여기다 대입하면 b가 1이면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z는 c가 1이니까 0이 되죠. 더하면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럼 그래프 잘 그려서 하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그래프 예쁘게 잘 그려서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자, 첫 번째. 0보다 큰 쪽에선 2분의 1x 플러스 2 그래프 절편이 2고요. 자, 완만하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y는 x 그래프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게 좋긴 하죠. y는 x 그래프를 기본으로 갖고 가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2분의 1x 그래프를 그린다면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0보다 클 때, 자, 0보다 작을 때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2분의 3x 플러스 2 그래프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역함수를 이제 구해서 이제 역함수를 구한다면 아마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되겠지만,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말고 역함수를 굳이 왜 구해? 우리는 요거 y는 x랑 원래 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후에, 이 부분을 구한 후에, 맞죠? 이 부분을 구해요. 2배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의 넓이는 간단하게 점 3개를 알면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점 3개를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점은 너무나 쉽게 0,2가 나와 있어요. 이 점은 누구랑 교점이냐? 즉 2분의 1 x 플러스 2랑 x랑 교점이고요. 이 밑에 있는 점은 2분의 3 x 플러스 2랑 x랑의 교점입니다. y는 x랑 교점. 그러니까 이거 풀어주면 x 2분의 1 x는 2가 돼서 얘는 4,4가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자, 얘는 계산해주면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x는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제 이거 갖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좌표 3개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써줘요, 편하게. 0,0과 0,2와 0,2죠? 자, 4,4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좌표가 되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하나를 무조건 0,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0,0으로 만들 수 있다. 2씩 깎아 내릴게요. 2씩 깎아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넓이 구해요. 넓이. 2분의 1 곱하기, 자, 바깥에 곱하면 마이너스 4, 6, 24. 무조건 마이너스 써주고요. 안에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됐죠? 요 넓이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면 얘가 뭐가 나오죠? 8이 나오나? 8? 2분의 1까지 하면 얘가 이제 이쪽 계산하면 16이니까 절대값으로 하면 16 되잖아요. 8이 나오면 이 넓이가 8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함수까지도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역함수까지. 그럼 16이 답이 되겠죠. 꼭 2배 해줘야 돼요.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번 마무리했고요. 자, 그럼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약분하면 그냥 쉽게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21번. 자, mp3은요, n, n-1, n-2 3개 하고요. 더하기 4, nc는요, n, n-1 하고 2일로 나눠주죠. 이렇게. 자, 얘가 n, 6c3이죠. 6, 5, 4, 3, 2, 1 이렇게 나눠주죠. 이렇게. 자, 약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약분 해주면 얘가 2 되고요. 얘가 이렇게 나눠주죠. 이거 계산하면 20n이고요. 자, 여긴 n, n-1, n-2 플러스 n, n-1 이렇게 되죠. 자, 양변을 n으로 나눠줘도 무방하니까 n을 다 없앨게요. 자, 20. 자, 전개하면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1이고요. 자, 마지막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다가 이쪽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 2 안 곱했네요. 다시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2가 있어야 되는데 2를 깜빡했네요.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2n 마이너스 2.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요. n-5 n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4서부터 n은 5까지가 답인데, 자, n이라는 건 정수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n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조건을 보고서 해줘야 돼요. n이 이제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mp3에서 이제 n이 음수가 될 수는 없고, n이 3보다는 커야 돼요. mp3이니까 mp3이 될 조건을 만족하려면 n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 정수 n의 개수는 답은 3개라고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22번 볼게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서술형이니까 좀 서술형답게 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답게 해볼게요. 자, 먼저 fx식을 써볼게요. fx는 자, 이쪽 기울기 1일 때 2 감소하죠. 일단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0에서부터 x는 1까지. 그 다음에는 2x 자, 2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돼요. 이렇게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얘는 1에서부터 x는 2 이렇게 되죠. gx 그래프 해볼게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에서부터 x는 1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기울기가 이제 1일 때 2 증가하니까 2x 자, 1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되죠. 1 대입했을 때 0 나오니까 이렇게 자, 1에서부터 x는 2까지. 자, fx, gx가 완성이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g 합성함수 fx 이걸 해야 돼요. 자, 그럼 gx가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다 해볼게요. g 합성함수 fx를 해볼게요. 자, fx를 자, 대입합니다. 이 자리에다가 fx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fx 플러스 1 자, 0에서부터 fx는 1 이렇게 하고요. 여긴 2fx 마이너스 2 1에서부터 fx는 2까지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마지막 얘를 해결하면 되겠죠. 자, x에 대한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마 길어질 거예요, 4개가. 자,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는 걸로 알려 줄게요. 이게 직선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절대 안 틀리니까 알아둘게요. 일단 이런 거 합성함수 그릴 때 요령은 자, 마지막 함수가 g죠. 마지막 함수가 g입니다. 그렇죠? 아, 이거 잘렸네. 마지막 함수가 g예요. 그렇죠? 자, 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함수가 g니까 맞죠? 요거 보고서 요게 이제 어떤 때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지 볼게요. 어떨 때 마지막 함수가 요 하는 쉽게 하는 걸로 할게요. 2를 기준으로 변화를 일으키죠. 그럼 그 2를 옆으로 그어줍니다. fx 이렇게. 그럼 2를 옆으로 그어줘요. 그럼 만나는 데가 이제는 2분의 1과 4분의 3이죠. 점들을 요런 애들을 변화를 일으킨 이 5점으로 해결하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를 먼저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쓰면서 할게요. 그럼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0, 2분의 1, 1, 4분의 3, 그다음 마지막에 2죠. 얘가 처음에 뭘 타고 갑니까? 일단 f를 타고 가죠. f 함수 타고 가야 되잖아. f. 그래서 이제 f를 타고 가고 그 값이 나온 게 나중에 다시 g를 타고 가면 돼요. 자, f를 타고 0을 이제 f에 넣어보면 0 대입하면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면 1 나오고요. 1 대입하면 0 나오고요. 4분의 3 대입하면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 다시 2 나오고요. 자, g 함수 타고 갈게요. 이제부터. 자, g2는 뭡니까? g2는 2죠. 자, g1은요 0이고요. g0은 1이고요. g1은 0이고요. g2는 2입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면 이 그래프는 어디다 그린다? 자, 마지막 GMS 여기다 그립니다. 0을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여기다 찍어요. 이렇게 찍습니다. 자, 그 다음 2분의 1 넣었을 때 0을 찍어요. 2분의 1 넣었을 때 0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 놓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2를 넣었을 때 2를 찍어요. 1 넣었을 때 1. 1 넣었을 때 1을 찍어요. 이렇게 벌써 뭐 그래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3일 때는 어딜 찍습니까? 0을 찍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마지막 2일 때 이렇게 찍어요. W처럼 됐죠. 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하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 기울기는 2분의 1일 때 2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4x 맞죠? 이렇게. 자, 플러스 2를 그리면 되죠. 자,
자, 그래서 0에서부터 x는 2분의 1까지. 자, 그 다음 그래프가 조금 더 완만하죠. 여기도 2분의 1 때 1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2죠. 2x. 1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는 2분의 1 x 범위를 2분의 1에서부터 x는 1까지. 됐죠?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1 대입했을 때에도 1 나와야 되죠. 1,1. 1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된다. 2x 플러스 3. 1에서부터 x는 4분의 3까지. 마지막 자, 기울기 이제 4x가 되겠죠. 대칭되니까 2 대입했을 때 2 나와야 돼요. 2 대입했을 때 2 나온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4분의 3부터 2 대입했을 때 2 대입할 때 2 나오니까 요거 잘못된 4x 마이너스 6인데 이쪽은 6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술형으로서 완벽한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점을 대입해서 하면 쉽게 그려지고요. 그래프 그린 거는 정답이 요걸 그래프로 그려주면 정답이 되고요. 1번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이 합성함수 빨간 그래프하고 1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진 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그럼 실근의 개수 하나, 둘, 3개 나옵니다. 실근의 개수는 3개예요. 3개. 또 합도 구해보래요. 합은 그러면 지금 대칭을 좀 이용하는데 굳이 근을 뭐 다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얘네들이 숫자들이 나열돼 있잖아요.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얘네들 더할 건데 어차피 이게 간격이 일정합니다. 간격이 일정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숫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봐. 가운데 수가 1이고요. 어떤 수 0, 1, 2를 더해본다 생각해보고 간격이 일정하다 생각해봐. 이렇게 두 칸 차이 나죠. 이건 한 칸 차이 나고 0, 1, 2 더하면 얘가 뭐야? 3 나옵니다. 더하면 자, 마이너스 2라고 이제 두 칸 차이 나면 얘가 이제 3이 돼요. 얘 더해도 3이에요. 세 칸 차이 나게 더해볼까요? 이렇게 세 칸 차이 나게 어차피 더하면 3이에요. 간격이 일정할 때는 가운데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얘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숫자 3, 4, 5 더하래. 간격이 일정해. 그럼 이거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 곱하기 3 하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근의 합은 요 가운데 있는 놈 있죠? 가운데 있는 놈. 가운데 있는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도 3입니다. 합도 3. 일일이 방정식 대입해서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